자, 봅시다. 단원 제목이 이름도 거창한 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하. 선생은 이 기하에 대해서 수능적으로 관점까지 고1 수업 때 자세하게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서양 수학이고 서양 수학의 시작이 기하이거든. 대수학이 아니고. 뭐 알다시피 우리가 옛날 수학자라고 듣는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뭐 아르키메데스, 뭐 그런 사람 있잖아. 헤론,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하학자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학이라는 용어가 없고 기하라는 용어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학문, 수학뿐만 아니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그 학교라는 단어가 아카데미잖아. 아카데미의 어원이 플라톤이 세운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라고 하고 그 아카데미아의 입구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을 모르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데 그때 무엇이 기하학이거든. 기하학을 모르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하학이란 게 이 여러 가지 학문 중에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학문을 모르면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선생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기하 1학년 때 기하 파트를 할 때 자세하게 했었단 말이야.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아무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점은 뭐냐? 점은 교점이다. 뭐 이런 관점이 있지. 그런 관점이 수능적 관점인데 수능이 요즘 트렌드 이게 아니라 그 학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는 시험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하 파트라고 하는 것은 수학상 도형의 방정식 단어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제 뭐 예제를 다룰 때도 그 관점이 핵심적인 관점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서 삭제된 상태로 이 기하를 들어보면 파편적인 지식의 나열 정도로 네 뇌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힘들어지지. 왜냐하면 기하는 성취도 평가잖아. 그래서 기하라는 놈이 방학 때 해둬야 된다 이거거든. 내 주장이. 뭐 어떤 사람들은 성취도니까 쉽고 따라서 뒤로 미뤄서 시험 기간에 살짝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런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학 또는 기하를 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일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뭐가 문제냐면 개학을 하고 기하를 왜 하고 있지? 라는 거거든. 방학 때 안 하는 게 아니고 개학하고 하지 말아야죠. 개학하고는 상대평가인 수학 1을 공부해야지. 시험 기간에도.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직보 형태 학원 시스템에서는 직보 형태 또는 개인적으로는 시험 전날 방학 동안에 해놓은 내용을 로딩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내야죠. 그러니까는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 전날 잠깐 보고 시험을 봐야 돼. 남들은 수학 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하를 그때 처음 펴놓고 아무리 단순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몇 문제 풀고 간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쉬워도. 그래서 지금 특강에서 수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부터 한다. 그리고 기하를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할 것이다. 뭐 어려우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운 과목인데 왜냐하면 제일 처음 시작한 학문이니까 가장 생각한 시간이 오래된
학문도 기하고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거든. 뭐 그 종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방법이 200가지가 넘는다. 뭐 이럴 정도로 누적된 사고의 방향이 엄청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취도 평가를 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최소한의 내용만 알고 100점이 목적이 아니라 A가 되는 점수보다 1점이라도 높으면 끝인 거잖아. 보통은 뭐 한 70점? 아니면 비율로는 한 30%? 1등급, 2등급, 3등급만 하더라도 비율이 23%인데 보통 한 30%까지 A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는 4등급의 윗부분 애들도 A를 받게 출제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본다고 해서 대충 보면 계약하고 공부해야 돼요. 계약하고 공부하면 그만큼 수원이 페널티를 당하는, 상대평가인 수원이 페널티를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시고. 용산은 기하를 존나 어렵게 내요. 그냥 존나 상대평가처럼 내갖고 그 A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턱없이 작아지는 그런 식으로 미친놈처럼 내요. 그렇게 내고 자기 대학원 간다고 그냥 가버린 그런 선생님이 있어. 미친 새끼. 그러니까는 지금 할 때 확실하게 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기하에는 뭘 배우니 하면 이 수원부터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모두 큰 단원이 3개. 그래서 기하도 3개다. 첫 번째는 2차 곡선. 두 번째로는 벡터. 근데 이제 평면 벡터라고 이름을 보통 부르는데, 벡터 뭐냐면 공간 벡터가 있거든. 그리고 벡터라 하는 진짜 목적은 공간 벡터인데 이번 교육 과정에는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기하에서 핵심이 빠진 셈이거든.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과 공간적.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공간 벡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빠졌어. 그리고 아니다 싶어서 다시 넣었어. 너희 다음 학년부터. 순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다. 여기서 주인공은 얘예요. 얘가 주인공이다. 벡터가 주인공이다. 기하는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이죠. 공간. 3차원.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 입체도형을 했죠. 입체도형과 공간도형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그런 것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차 곡선을 한다. 2차 곡선. 2차 곡선은 가장 떨거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곡선은 뭘 하니? 하면은 이걸 하죠. 3가지. 지금 예습의 결과. 정석에서 1, 2, 3단원인데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요렇게 배워요. 근데 여기다가 왜 띄워놨을까? 생각해 보세요. 재호 추측해 보세요. 서영이 추측해 보세요. 이제 뭐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죠.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뭐죠? 원 그리고 직선. 그래서 고1 아까 전에 언급했다 수학, 상, 기하 파트 4개의 단원.
배우는데 첫 번째 단원인 평면좌표,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을 빼면, 그러면 이제 가운데 두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큰 그림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라고 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얘도 그거대로 배운다 라는 관점이 이 단원을 이해하는 시작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묶여서 2차 곡선이거든. 2차 곡선이라는 건데 포인트는 이제 이건 뭐야? 직선이다. 그리고 여기는 곡선이다. 직선과 곡선. 3차 곡선 이런 건 없어요. 1차 곡선이 없듯이 1차 곡선은 직선을 곡선의 일부로 본다라면 이게 1차 곡선일 수는 있는데 2차라고 이름 붙인 건 1차, 2차, 3차에서 이 두 번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걸 잔다. 얘들의 같은 점. 같은 점을 2차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하면 얘들을 배우는데 뭐 여기 경험이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여기서 경험. 원의 방정식을 배운 경험, 그 사고 방식이 여기에서도 대부분 사용이 된다. 라는 걸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원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하게 되면 거시기 하지. 그래서 이제 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 제호. 그렇죠. 그래서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 수학에서 이제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뭐 이거는 엄청 중요하고 이게 수능 관점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적는 수능은 수능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기하에서 중요하다. 당연한데 그뿐만 아니라 수능에 있는 과목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다 중요하겠어요. 위치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공통점이 2차라는 거거든. 그걸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 2차 항의 종류가 몇 개죠? 사용이? 제호? 그렇죠. 두 문자를 기준으로 2차 항의 종류가 세 가지거든. 그거를 이제 적어주면 A, X제곱 플러스 B, Y제곱 플러스 C, XY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퀄요. 여기서 어쩌고저쩌고란 뭐 X 플러스 뭐 Y 플러스 뭐는 상수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2차 항의 종류는 둘, 셋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할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에서 a가 여기 등장하지. 그거를 이제 a와 b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원은 뭐니? 원은 뭐냐면 일단 원은 a 이퀄 b다. 그리고 얘들은 0이 아니다. 이거 원이죠, 원. 그래서 이때 C는 0이다. C는 0이다. 이렇게 된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어쩌고 저쩌고도 원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에서 A, B, C의 관계가 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2차항의 계수 관계만 보면 이제 이게 뭐야? 원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점점점도 원이 될 수 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긴 0이니까 계속 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 형태를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가장 단순하게 가르친 게 네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원의 방정식, 그 중에 일반형이지. 일반형이 뭐라고 했냐면 식중심이죠. 지금 명칭이 뭐야? 2차라고 하는 건 다항식이잖아. 다항식. 식이란 말이야. 식중심의 표현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포물선은 뭘까? 포물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A, B가 0이다. 단 A와 B가 동시에 0은 아니다. A와 B가 동시에 0이 아니다. 면 어떻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까지 들어가나? 그럼 요것만 적어도 되나? 이건 안 적고? 아니지. 그러면 둘 다 0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취임표는 AND라고 했죠. 수학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표현할 때만 O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느냐면 포물선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타원은 A,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은 A, B가 0이 아니다죠. 그러니까 A, B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는 거. 두 개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타원이다. 여기에 이것도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고 C 조건을 자꾸 빼는데 C는 0이 아니다. C는 0이 아니다? C도 0이 되어야 되지. 야, C는 0이다. 그러면 포물선이다. 그러고 보니까 C가 0이 아닌 경우가 지금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거든. C가 이제 0이 안 되면 네가 이제 배운 예를 들면 타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장축 또는 단축이 좌표축에 표현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장축 또는 단축이 좌표축에 평행하지 않은 그런 타원을 하게 돼요. 재밌겠죠? 대학 가서. 아무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학과를 가야지. 아무튼 이렇다. 그 다음에 쌍곡선은 잠깐만. 그리고 요것만 붙이면 되나? 얘는 이러면 되고 쌍곡선은 A, B가 0보다 작다. 그죠? A, B가 0보다 작다. 맞아. 이렇게 되면 쌍곡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 C는 0이니까 C0은 생략합시다. 여기만 딱 상징적으로 줘주고 나머지도 다 들어간다. 근데 이제 2차항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적어 놓은 거고. 여기서 C가 0이 아니고 A와 B가 0이면 뭐라고 그랬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A와 B가 0이고 C가 0이 아니면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죠? 그게 유리함수거든. 근데 유리함수가 뭐냐면 얘야. 쌍곡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쌍곡선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쌍곡선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습을 거기는 안 했지만 이게
주축이라고 하는데 주축 여기가 이렇게 주축이 있는데 y 콜 x가 주축의 연장선이거든. 이 여기가 지금 여기 기하에서 배우는 건 얘랑 x축이 평행한 거 그걸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0이 아니라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xy가 0이 아니라면 이 축이 틀어지는 거 회전한 거를 배우게 돼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면 2차 라는 용어가 뭐? 얘들의 같은 점이다. 그럼 2차에는 이거 말고 없나요? 없죠. 없다. 그리스 시대부터 알고 있다. 그래서 영어 명칭이 이와 관련돼서 영어 명칭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그리스 시대라고 언급했지만 그리스 시대에는 대수학이 없으니까 이런 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본 관점은 이 네 개를 묶는 관점은 또 달라. 그래서 그때 관점으로 저 같은 점을 표현하면 원추곡선, 원뿔곡선이라고도 해요. 원뿔에서 생각을 해. 기하학자가. 뭐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다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거나 나와도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A를 못 맞추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학교에서 받게 될 교과서에서도 원뿔곡선이 2차 곡선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읽을 거리 정도로 등장하기도 해요. 자, 이렇다. 그러면 이제 뭐 얘는 그런가 보다. 이건 일반형, 각 단원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예습해오라고 한 부분이 포물선과 타원이잖아. 거기에서 일반형과 관련된, 식중심과 관련된, 이게 식이니까. 식중심과 관련된, 어이씨. 차차차차. 식중심과 관련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식중심. 요거는 이제 단원 전체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 그러니까 기하는 세 개다.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포물선은 2차 함수에서 일부 다루었던 거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유리함수, 타원은 원의 확장형 정도로 생각하면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 보는 건 아니고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도 입체 도형이 중1 내용이다라면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하면 벡터는 좀 새롭죠. 물론 물리에서 벡터라는 용어를 듣긴 했지만 그거를 간단하게 그런데 뭐 그것도 간단하게 다루었으니까 하는 거지. 벡터는 물리에서 했나? 했어? 합력이 어쩌고 알짜 힘이 어쩌고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2차 곡선 그 중에서 포물선. 제일 처음에 뭐 배운다고? 정의.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죠? 서영이? 제호? 평면 위에 한 정점과 그 정점을 지나지 않는 정직선과 정직선 거리와 같은 점들을 뭐가 말을 한 것 같지만 조사 같은 게 어미 같은 게 교묘하게 빠짐으로 인해서 문장이 단어의 나열이 됐죠.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즉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런 점들이 다 모이면 모양이 포물선이 되더라. 이게 되는 거죠. 정의. 이게 정석. 페이지 7페이지에 있다. 한 점과 요걸 보면 연상되는 게 뭐니? 한번 내가 얘기했던 거지. 뭐 얘는 이제 한 점과 직선까지잖아. 그게 뭐 두 점이 되면 수직이 든다.
다음에 두 직선이 되면 각의 이등분점. 그래서 수직 이등분에서 한 점이 직선으로 바뀌거나 각의 이등분에서 한 직선이 점으로 바뀌면 포물선이 된다. 그런 거지. 신기하죠. 그래서 정의에서는 요것만 알아두면 돼. 인가? 라는 거지. 이 7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죠. 이 그림이 중요하겠어요. 이 그림. 그림이 중요하니까 안 적고 단어만 적으려고 했는데 보면 X축, Y축 한 점과 직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초점, 준선 용어는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과 이 점, 초점의 두 점은 선분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보통 위치를 시켜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포물선이 이와 같이 그려진다.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제 뭐 여기를 잡을까?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이 같은 것을 찾는다는 관점 때문에 이런 선도 등장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도 중요하거든. 이 그림이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느껴보자. 정석 피세요. 31페이지, 23페이지 1-9번. 23페이지 1-9번. 쉽진 않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시작. 자, 보겠어요. 그러면 자, 봐봐. 지금 너한테 풀려고 한 정석 23페이지에 1-9번 있지.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네가 맞추길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문제거든. 그러면 그걸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풀려고 했니?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인 거거든. 지금 이 정의에 등장한 그림이잖아. 이 그림과 그 문제는 무슨 연관성이 있나?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제호? 잘 모르겠어 아직? 자, 보겠어요? 서영이는 알겠나? 모르는데도 맞추잖아, 새끼야. 아니, 별거 없어. 정말 단순한 거거든. 정말 단순한 거거든. 뭐냐 하면, 점은 뭐야? 교점이야. 지금 이게 교점으로 보이지 않니? 이 점이잖아, 점. 그러니까는 지금 봐. 이걸 여기다 하면 낙서가 되니까 다시 사고를 확장해서. 그러면 이걸 지금 뭐 하느냐면, 언제 쓰니? 이거거든. 정의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정의 언제 쓰는 거니? 바로 이런 문제거든. 그럼 이런 문제가 뭐야? X축. Y축.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지. 돼 있는데 이제 초점과 준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내가 지금 10개 그랬단 말이야. 그럼 봐. 요 점에서 뭐 대략 좀 안 맞지만 이거랑 길이가 같다.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점을 내가 찍었잖아. 이거 점이잖아, 점. 점은 뭐야? 교점이야. 뭐 교점이니? 얘랑 얘의 교점이지.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잖아. 기하에서. 그러니까 수학상 지금 수학상 기하 파트에서
그 수능 관점의 수업을 했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 지금 얘는 뭐냐면 얘 정체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야. 이게 뭐야? 교점이야. 점이고 점. 점은 뭐니? 교점이야, 교점.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느냐를 묻는 게 수능이라고. 그리고 점이잖아? 그럼 두 점은 뭐야? 선분이야. 직선이라고.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이거든. 그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그럼 이런 거지. 질문이 왜 저래? 그런 게 사고력이고, 그런 게 수능 관점이고, 그런 게 논술이야. 뭔 말인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대략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지. 그럼 기울기가 아직도 음수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너는 이 현상을 볼 때 기울기가 음수라고 얘기했니?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니까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도 기울기가 중요할까? 지금 이 직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러면 수학과 논리하고 같은 거잖아. 이 직선이 뭔데? 이 직선이 이 직선이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뭔데? 같은 점인 거야. 이거죠. 그래서 언제 쓰니? 그림이 이렇다. 그러면 이걸 언제 쓰니? 언제 쓰는 거야? 하면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등장하면 뭘 쓰는 거야? 정의를 쓰는 거야. 문제에서 이런 직선과 이 포물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그림이 있으면 정의를 쓰라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야, 이 그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니? 우리 수업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분석한 거. 얘를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게 뭐야, 분석. 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 사고방식을 나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고방식.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니? 네. 이거는 뭐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분석하디? 이런 거죠. 뭐? x 이퀄 1이야.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x 이퀄 1이야. 생명선이야. 지금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이게 너는 아직도 이걸 보면 여기서 직선 하면은 직선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직선이거든, 지금. 여기서도 이게 지금 직선이야. 그럼 어떤 직선이니?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 점은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잖아. 이게 뭔데?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점을 찾는다.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삼각의 진전은 선생님이 너한테 뼈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이 진전이 돼야 되고, 이런 훈련은 이런 수업을 계속 듣는다고 해봐야 단 1도 안 늘어난다. 내가 눈에 얘기했고 결과를 본인도 느끼지. 공부를 할 때 자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숙제만 딸랑하고 자꾸 지나는 그런 나날을 누적이 되면 1년 뒤는 이제 3학년 초잖아. 그때 네 모습도 지금과 단 1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사고력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거야. 그때도. 그러면서 저런 설명이 선생님이 말했던 구조 안에서는 맞는 말이야 라는 사실만 또 이해를 할 거야. 네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단 1도 못 하고.
지금 이거 이해갔지? 자, 봐.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돼? 포물선이 있는데 직선이 있어. 노골적으로 직선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 직선이 무슨 직선이야? 초점이 지나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이용하니? 정의를 이용한다는 게 뭐야? 이걸 그어 좀, 이거를. 거기에 준선이 없는데, 그러니까 풀이에 뭐가 있겠니? 준선이 있고, 거기로 선이 그어져 있겠지. 어디에서? A에서. 그럼 A, B를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야? 하면 이쪽 선과 저쪽 선, 수하고 논리하고 같은 걸 하죠. 그 두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의 합이지. 그거랑 같다. 그걸 구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 사고의 시작이라고. 이해 갔나? 이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선생하고 싶은 말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 시작을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왜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니?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게 풀려면. 예를 들면 뭐 1- 그 그림 있는 문제들. 그 밑에 문제는 수능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초점을 지금 지나는데 수능 문제니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고 초점을 지나는 곡선이 돼버렸지. 그럼 곡선 대 곡선은 뭐? 곡선 대 직선. 이런 걸 요구하는 관점이야. 지금 이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직선을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오케이?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도 초점을 지나고 있죠. 1-8번도. 그러면 이제 정의를 이용해야 되니까 무슨 선을 그어야 돼? 준선을 그려놓고 준선까지 연장을 시키면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이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의에서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다. 이런 사고 방식을 여기서도 이미 얘기를 했다. 이걸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선생님 수업은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해요, 항상. 그리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을 한다 이거지. 정리하세요.